네, 이전 강의까지 LR 파싱 중에서 제일 간단하다는 심플 LR, 즉 SLR이 파싱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파싱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근데 SLR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SLR은 LR 제로 아이템과 그 다음에 팔로우를 통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LR 제로 아이템이 뭔지 팔로우가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R 제로 아이템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어진 프로덕션 룰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닷 심볼을 찍으면서 표현해 준 거예요.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닷 심볼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맨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볼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 보시면 A가 X, Y, Z로 간다라고 하는 이 프로덕션 룰에서는 우리 총 4가지의 이제 LR0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점은 뭘 의미하느냐? 이 점은 우리가 어디까지 처리했느냐를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생겼었죠? 지금까지 LL 파싱 할 때 보면 신텍스 어널라이저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 신텍스 어널라이저 하는 머신이 있고 이 옆에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버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택에서 인풋 버퍼에 있는 걸 하나씩 옮기고, 만약에 이 인풋 버퍼 안에 있는 게 충분히 다 있으면 하나의 프로덕션 룰로 리듀스 될 수 있으면 그것의 스타팅 심볼 같은 걸로 하나로 리듀스가 된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점점 스타팅 심볼로 찾아갑니다. 이 전 강의에서 했듯이. 그래서 이 스택 안에 이제 심볼들이 하나씩 들어와야 되고, 그 들어온 심볼들이 하나의 프로덕션 룰에 대해서 완벽히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A는 X, Y, Z라든지 이런 거에서 완전히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거를 리듀스를 해서 처음에 이제 스타팅 심볼에 해당하는 이제 A로 치환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 주어진 스트링에서 우리가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요거로 합시다. 이거라고 한다면 점이 있는 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한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스택에 X까지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YZ는 아직 없어. 그 YZ가 아직 없으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하나씩 언젠가는 쉬프트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찍으면서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처리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이 아이템 이그젬플에 의하면 점이 Y 다음에 찍혀 있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X, Y까지는 처리를 했고 이제 Z를 또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의미하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템을 보시면 이거는 점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점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우리가 스택에다가 인풋에서 X, Y, Z를 다 받아서 스택에 다 집어넣고 이제 A를 통해서 리듀스 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이 제일 앞에 찍혀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X, Y, Z를 처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앞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는 좀 특이한 경우다 라는 것까지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이 점 바로 다음에 있는 애가 뭐가 되냐면 우리의 관심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예제처럼 점 다음에 Y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X까지는 처리를 했고 이제 Y가 들어와야 되니까 Y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 바로 다음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크 심볼이라고 합니다. 써져 있듯이 LR0 아이템에서는 심볼인데 어떤 심볼이냐면 바로 다음에 있는 바로 다음 닷 심볼 바로 다음에 있는, 즉 점 바로 다음에 있는 심볼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 마크 심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제에서 첫 번째 경우처럼 점 바로 다음에 Y가 있으면 우리는 Y가 마크 심볼이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X까지는 처리했다. 근데 Y, Z까지 더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프로덕션 룰에 의해서 A로 치환될 수 있다. 즉 리듀스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밑에 것처럼 이제 바로 그게 밑에 거죠. 점이 제일 뒤에 있으면 우리 지금 스택에 X, Y, Z까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A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점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크 심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심볼들이 있는데 점 바로 앞에 있는 심볼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점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처리돼야 되는 심볼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어그멘티드 프로덕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만약 우리 프로덕션 룰이 S로 시작한다. 우리 현재 프로덕션 룰이 S가 스타팅이다. 그러면 S가 A로 가는 게 있고, 뭐 S가 B로 가는 게 있고, 뭐 S가 C로 가는 게 있고, 뭐 이런 프로덕션 룰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뒤에 가서 우리가 LR0 아이템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프로덕션 룰에 스타팅이 여러 개가 있으면 계산하기 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앰비기어스하고. 그래서 S라는 걸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S 프라임이라는 스타팅 심볼을 만들어서 이 새로운 스타팅 심볼이 기존에 있던 스타팅 심볼로 갑니다라는 이게 단일한 스타팅을 하기 위해서 S 프라임을 새로 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냥 어그멘티드 프로덕션이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 S 프라임이라는 그냥 스타팅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문법이 이렇게 생겼다면 S 프라임이라는 넌 터미널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래서 넌 터미널의 집합에 S 프라임을 하나 넣어주고요. 터미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프로덕션 룰 관점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생긴 프로덕션 룰이 하나 더 포함이 된 거고, 합집합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이 S였지만 이제 S 프라임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고, 뭐 커널 아이템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점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마크라는 게 이제 중간에 여러 개의 심볼들이 있을 때 그 심볼들 가운데 있으면 이제 커널 아이템이라 부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제 클로즈 아이템과 이제 리듀스 아이템이에요. 우리 기존에 입실론 클로저라는 걸 했었어요. 그거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입실론 클로저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S가 A로 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S가 스타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 새로운 룰을 이제 시작 적용합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점을 이 A 앞에 딱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점을 찍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룰이 적용이 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한 건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찍은 녹색 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심볼들의 센텐스에서 제일 앞에 점이 찍힌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되는데, 만약에 그 뒤에 A로 시작되는 또 다른 프로덕션 룰이 있다고 한다면, 뭐 A가 B로 간다 이런 룰이 있다고 한다면, A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룰에 의해서 A 앞에 점이 찍혀 있음으로써 이제 A 보고 S가 말하길, 야, 너 이제 대기해, 너라는 룰이 이제 적용이 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A로 시작하는 룰들도 자기 앞에 점을 찍어야 돼요. 오른쪽에. 왜냐하면 이 전에 프로덕션 룰에 의해서 1번 룰에 의해서 A가 느끼기를, 그래? 이제 나부터 이제 프로덕션 룰이 적용돼서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밑에 있는 2번이라는 룰에서도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제 나로 인해서, 나란 A라는 넌 터미널로 인해서 데리베이션이 되기 시작할 거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오른쪽에도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B로 시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점을 찍기 시작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나가는 이러한 범위, 이러한 하나의 아무런 코스트가 우리가 지금 지불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스타팅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서 다 같이 대기하는 이제 셋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럼 그게 바로 클로즈 아이템입니다. 뭐냐면 아무런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우린 자연스럽게 거기까지는 계속 점을 찍으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고요. 리듀스 아이템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A가 알파라는 모든 여러 개의 센텐스가 있어요. 다수의 심볼이 있었고 그 뒤에 마크가 찍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A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이 있었고 그게 알파라는 걸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다 된 그 상태의 센텐스에서 그 센텐스의 모든 게 다 처리가 된 후에 마크가 제일 뒤에 찍힌 거예요. 그건 뭐죠? 스택에 있는 알파라는 건 이제 A라는 걸로 리듀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른다? 리듀스 아이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도 계속 설명하듯이 이 강의에서 우리가 그리스 문자는 다 심볼들의 집합이에요. 센텐스들인데 그 센텐스들 여러 개의 심볼이 있었고, 알파라는 베타라는 이름의 또 심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알파까지는 처리가 된 거고 이제 베타라는 게 앞으로 처리가 돼야 될 거예요. 즉 인풋 버퍼에서 계속 하나씩 베타 있는 것들을 읽어오면서 스택에 다 넣은 후에, 그럼으로써 이제 점이 제일 끝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그 스택에 있는 것들은 통째로 알파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혹은 리듀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베타까지 다 드라이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베타 뒤에 점이 찍히면, 그래서 알파 베타라는 게 모두 다 우리가 처리가 되게 되면 우리는 리듀스를 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베타 1이라는 이제 심볼들의 집합이 있고 베타 2라는 심볼들의 집합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으면 우리 베타 1까지는 처리를 했고 앞으로 베타 2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니까, 만약에 베타 2가 입실론이다. 그럼 뭐냐면 베타 1이 이만큼 있었고 점이 찍혀 있고 베타 2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입실론이에요. 그럼 이게 다 통째로 날아가니까 점이 제일 뒤에 찍힌 거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리듀스를 해서 A라는 것으로 리듀스 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입실론이 아니다, 여기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다 처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인풋 버퍼 있는 걸 다 쉬프트해서 스택에 넣어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듀스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베타 2를 스택에 넣기 위한 쉬프트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베타 2만큼을 쉬프트해서 우리 스택에 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 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클로저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S라는 게 우리의 원래적인 스타팅 심볼이고 S가 A로 가고, 만약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스타팅이니까 어떠한 데리베이션을 하든지 간에 우리 무조건 S부터 시작할 겁니다. 시작을 할 때 뭘 하죠? 아, 이제 S부터 시작할 거야. 나의 맨 처음은 너 A 너니까 너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도 A로 시작해서 B로 간다, 혹은 A로 시작해서 C로 간다. 얘네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래? 우리가 첫 번째 룰에 의해서 A가 되기를 한데, 그러면 A로 시작한 애들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프로덕션 룰도 그래? 그럼 우리도 A로 시작해서 계속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프로덕션 룰이니까 우리도 다 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에 점을 찍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포멀하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B라는 게 감마로 전이된다는 프로덕션 룰이 존재를 한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 주어진 룰을 봤더니, 프로덕션 룰을 봤더니 알파까지는 다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게 처리가 될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B는 긴장을 타야 돼요. 그래? 내 앞에 점이 찍혔어? 날 이제 처리하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 타겟이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B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전이되는 이런 B로 시작하는 애들, 이런 프로덕션 룰들을 다 뽑아다가 감마 앞에 점을 찍으면서 자 이제 대기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걔네들을 다 뽑아서 집합을 만들어라 라는 게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명했던 거랑 다르지 않고 이제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예, 보면 알겠지만 이제 S'이라는 게 우리의 프로덕션 룰이에요. 프로덕션 룰이래. 우리의 스타팅 심볼입니다. 그래서 S'에 시작해서 G로 가는 거, 또 G로 시작해서 뭐 E equal 2라는 걸로 가든지, 또는 F로 가든지, 스몰 F로 가든지, 또 대문자 2라는 건 대문자 2 플러스 T로 가든지, 아니면 T로 가든지, 대문자 T라는 건 T 곱하기 스몰 F로 가든지, 아니면 스몰 F로 가든지, 뭐 이런 프로덕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뭘 하라는 거죠? 지금 클로저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S'이 G로 간다면, 이게 제일 처음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얘로 인해서 이제 클로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S'이 생각하기를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오른쪽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 처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내 오른쪽에 있는 내가 트랜스폼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프로덕션 룰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서 점을 딱 찍고 시작하죠. 그럼 점을 딱 찍혔어요. 그럼 점 바로 다음에 뭐가 있냐면 G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 다음에 바로 G가 있네? 대문자네? 그러면 넌 터미널이에요. 그러면 대문자 G로 인해서 시작하는 룰들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면 보면 이제 R2가 되겠습니다. 이게 G로 시작하니까. 그럼 G로 시작하는 애도 다 긴장 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G 앞에 점이 찍혔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야, 우리의 관심이 이제 G야. G라는 걸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산을 할 텐데, 그럼 G로 시작하는 애들도 다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로 시작하는 애들도 오른쪽에 이렇게 점을 찍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클로저로 스몰 F는 터미널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거, 얘. 이 스몰 F는 터미널이니까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몰 F로 시작하는 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근데 긴장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대문자 2잖아. 그럼 대문자 2도 뭐가 되냐는 거냐면, 뭐야, 내 앞에 점이 찍혔어? 그럼 뭐지? 나를 통해서 또 전이 되는 것들도 다 대기하라고 말을 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대문자 2로 시작하는 이 두 개가 새로 또 끌고 들어옵니다. R3에서. 그러면서 오른쪽에 딱딱 제일 앞에 점을 찍으면서, 야, 우리 스타팅으로 점이 찍혀 있으면 우리가 G를 통해서 우리 E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점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근데 봤더니 얘 때문에
대문자 t 앞에도 점이 찍혔네요. 그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얘네 둘도 또 같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요 왼쪽에 있는 거 t 곱하기 스몰 f, 이 앞에도 점 찍히고 스몰 f 앞에도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져와야 되는 게 바로 클로저가 되겠어요. 네, 클로저 어떻게 연산하는지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점이 여기까지 찍혔다 봅시다. 어떤 연산에 의해서든 만약에 대문자 2가 대문자 2점 플러스 t로 간다라고 하면, 이 점이라는 게 여기까지 찍혔다는 건 뭐냐면 대문자 2까지는 처리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크 심볼이 뭐죠? 점 바로 다음에 있는 게 뭐죠? 더하기죠. 더하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더하기는 터미널이니까 더하기를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뭐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전이 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봐야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확산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점 다음에는 터미널이야? 그럼 나 하나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집합의 아이템은 요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투라는 건 뭐냐면, 예제로 보긴 할 텐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의 지금 클로저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점 다음에 뭐가 있죠? 대문자 x가 있죠. 근데 고투 보니까 내가 i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심볼을 만나면, 이게 터미널이어도 되고 넌 터미널도 돼요. 어쨌든 x라는 걸 만나면 점 다음에 x가 있으니까 x를 이제 만난 거예요. 고투 x는 뭐냐면, 고투 i, x는 뭐냐면, 내가 i라는 집합이 있는데 내 x라는 걸 만나면 x까지 처리를 해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x까지 처리를 해줬으니까 죄송합니다. x까지 처리해줬으니까 점은, 그래? x까지 처리했어? x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클로저까지 해줘야 됩니다. 왜 클로저를 해야 되는지는 이 다음의 예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기존에 우리 전에 봤던 이그젬플 그대로예요. 우리 아까 S 프라임이 바로 처음 시작했을 때 S 프라임 요건데, G 앞에 점을 찍고 시작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클로저 계산한 결과고요. 이것도 아까 점 다음에 더하기 했을 때 클로저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이전 예제의 결과고요. 근데 만약에 점이 G가 2점 이퀄 표시 그 다음에 2로 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아이템과 두 번째 아이템 점 바로 다음에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투 한 다음에 우리가 i라는 셋, 지금 이게 i라는 셋이죠. i라는 셋에서 더하기를 만나면 넌 어디로 가니? 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아이템을 보면 점 다음에 뭐냐면 등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i 다음에 더하기가 나오면 어디로 가는데 점 다음에 더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퀄 표시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더하기가 나왔을 때는 어디로 가냐 물어본 건데, 지금 이퀄 표시가 나온 거잖아.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더하기가 나온 게 아니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죠. 근데 이 뒤에 거는 점 다음에 더하기가 나왔어요. 뭐죠? 더하기를 만났으니까, 그래? 고투 i, 더하기야? 내가 지금 점 있는 위치를 봤더니 내 바로 다음에는 심볼은 더하기 맞아. 그러니까 더하기까지 처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더하기까지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하기까지 처리했어.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더하기까지 처리했고 내 바로 다음은 대문자 t야 라고 하면서, 고투 더하기를 하면 나는 이런 아이템으로 갑니다. 더하기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점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문자 t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점 다음에 대문자 t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우리 타겟은 대문자 t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대문자 t 입장에서는 뭐야, 다음 타깃이 나야? 그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프로덕션 룰들한테 다음에 이제 나의 룰이 적용이 될 테니 다들 대기하고 있어 라면서 점을 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제일 앞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로저가 필요한 거였어요. 이 전장에서, 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우리가 연산한 거고, 점이 여기 있었다가 이로 넘어간 거고, 이젠 대문자 t 앞에 점이 찍혔기 때문에 t로 시작한 애 다 데려왔어요. t가 t 곱하기 f, t가 스몰 f로 간다는 것도 가져온 다음에 점을 오른쪽에 제일 앞에 찍으면서 야, 다 대기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이 밑에 있는 예제. 만약에 i가 이렇게 생겼대요. 보니까 얘는 점 다음에, 처음 건 점 다음에 대문자 t, 두 번째 것도 점 다음에 대문자 t네요. 세 번째 건 점 다음에 스몰 f래요. 근데 우리 고투 뭐 구하죠? t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i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대문자 t가 나오면 어디로 가니? 라고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해당사항이 있어요. 점 다음에 대문자 t가 있으니까. 얘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점 다음에 대문자 t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점 다음에 스몰 f잖아요. 얘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얘는 나중에 고투 i, 스몰 f 같은 거 나오면 그때서나 쓰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점을 t까지 처리했어? 그럼 뒤로 옮기고,
점이 T 앞에 있었는데 그래? 나 고투 T야? 그럼 T 뒤로 점이 딱 가면서 그래 난 그럼 대문자 T까지 처리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앞에 있는 아이템을 봤더니 점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마크 심볼이 없죠. 클로저 해봤자 우리 이제 이거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점이 제일 끝에 있으면 리듀스 아이템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리듀스 할 때나 쓰는 거지 클로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자기 자신만 써주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애도 점 다음에 보니까 곱하기 표시예요. 그 터미널이죠. 터미널로 시작하는 룰은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자신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노니컬 컬렉션이라고 C0란 걸 구해야 돼요. C0란 건 뭐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 지금까지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맨 처음 스타팅 우리가 만든 오거멘티드 프로덕션 스타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클로저를 구해 맨 처음에. 그럼 클로저를 구하면 어떤 집합이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럼 각각의 집합을 보면 고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새로운 집합이 나오겠죠. 그럼 새로운 집합에서 또 고투 구하죠. 또 그러면 새로운 집합이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 생기는 집합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C0에서 컬렉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LR0 아이템에서 의해서 만드는 컬렉션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C0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C0 아이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예제에 나왔던 그런 프로덕션 룰이네요. R1, R2, R3. 우리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어그멘티드 프로덕션 룰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 스타팅은 L이에요. 근데 L로 시작하는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팅은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LR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우리의 말에 새로운 스타팅을 만들어서 A는 L로 간다. 현재 현존하는 스타팅으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R0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게 바로 어그멘티드 프로덕션 룰입니다. 이거를 하나 이제 넣어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R1, R2, R3를 그 뒤에 그냥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C0라는 걸 계산을 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R0에서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 만든 스타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점을 딱 찍고 시작하죠. 근데 점을 찍고 그냥 끝인가요? 그건 아니고 클로저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L 입장에서는 뭐야? 내 앞에 점 찍혔어? 나로 시작한 애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우리 이제 이제 뭐랄까? 이제 데리베이션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L로 시작하는 사람 얘와 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오른쪽에 점을 제일 앞에 찍고 시작을 해요. 점을 찍고 나니까 얘는 뭐 L은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는데 대문자 2 앞에 점이 찍혔네요. 그럼 이건 뭐죠? 뭐야? 대문자 2도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앞에 점이 찍혔네? 그럼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내가 데리베이션 하는 나의 룰들도 다 대기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대문자 2로 시작하는 룰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문자 시작하는 룰을 가져오고 그 오른쪽에 점을 찍어줘요. 더 이상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I sub 0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데 이제 고투를 구해야 돼요. I sub 0를 만들었는데 점 바로 다음에 L이 있어요. 점 바로 다음에 L. 얘는 점 바로 다음에 얘도 L이 있어요. 점 바로 다음에 얘는 2가 있어요. 2. 얘는 점 바로 다음에 A가 있어요. A. 자, 우리 점 바로 다음에 요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 고투를 하면 점 바로 다음에 있는 애를 보고 걔까지 처리했다고 하면서 점을 걔 뒤로 옮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투한 다음에 L, E, 스몰 a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컴마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고투 해봤자 컴마라는 건 점 다음에 컴마가 있는 경우는 여기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투 한 다음에 우리 I sub 0를 다 넣어준 다음에 L, E, A를 L, E, A를 차근차근 넣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투를 계산해보면 이 첫 번째 고투의 의미는 뭐냐면 자, I sub 0를 다 갖다 놓은 다음에 야, 점 다음에 L 있는 애들 다 모아. 그런 다음에 우리 L까지 처리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점을 L 뒤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클로저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I sub 0에 있던 이 4개의 아이템들 중에서 점 다음에 L 있는 애는 얘와 얘예요. 그래서 걔네 둘을 갖다 놓은 다음에 점을 L 앞에 있던 점을 뒤로 옮겨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얘도 L 앞에 있던 점이 뒤로 가서 컴마 바로 앞으로 찍힙니다. 그러면서 클로저를 구해줘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을 봤더니 얘는 지금 리듀스 아이템이잖아요. 점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얘는 점 바로 다음에 뭐가 있죠? 컴마가 있어요. 점 다음에 터미널이네? 얘도 더 이상 뭐 데리베이션 될 거 없어요. 터미널을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만 써주면 되고 새로운 셋이 됐으니까 얘는 I sub 1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I0 한 다음에 이제 2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개의 이 룰 중에서, 이 우리의 룰 중에서 요것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걔를 가져온 다음에 걔를 클로즈를 하는데, 점이 2 앞에 있던 걸 2 뒤로 옮겨줘야 되죠? 우리 고투 2에 의해서 2까지는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점이 이 앞에 있다가 이제는 2 뒤로 가야 돼 하면서 뒤로 옮겼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클로즈 해봤자 자기 자신만 나옵니다. 그래서 I sub 2 새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I0의 스몰 a네요. 스몰 a는 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스몰 a 앞에 있던 점을 뒤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2가 a로 간 다음에 뒤에 점이 뒤에 찍히면 되고, 이게 I3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I0에서 시작해서 이제 L을 통해서 I1이라는 거, 2를 통해서 I2라는 거, 그 다음 스몰 a를 통해서 I3라는 걸 만들어 줬는데, 그럼 각각에 대해서 또 이제 고투를 해줘야 되죠. 새로 만든 것에 의해서. 자, I1을 봤더니 I1의 집합을 갖다 놓고 고투를 하려고 봤더니, I1은 얘는 첫 번째 거는 리듀스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거는 점 다음에 뭐가 있죠? 컴마가 있네요. 그래서 고투 한 다음에 I1 한 다음에 컴마, 요거 하나만 있어요. I1의 엘러먼트는 요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점은 그럼 컴마를 지나서 컴마 다음에 딱 찍혀야겠죠? 컴마 다음에 찍혔는데, 컴마 점 바로 뒤에 뭐가 있죠? 대문자 i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문자 i가 뭐야, 이제 내 앞에 점이 찍힌 거야? 그럼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모든 프로덕션 룰들은 다 대기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2를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을 요 하나 R3를 가져오면서 그 앞에 점을 찍고 대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새로운 거니까 이것도 I4라는 이름을 새로 붙입니다. 그 다음 I2를 봤더니 I2는 리듀스 아이템 꼴랑 하나예요. 점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트 못해요. I3도 리듀스 아이템 딸랑 하나예요. 이것도 점 바로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4에 대해서 고트를 봤더니 점 바로 뒤에 대문자 2 하나, 점 바로 뒤 안에 스몰 a 하나이기 때문에 I4 한 다음에 고트로 대문자 2, I4 한 다음에 고트로 스몰 a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I4에서 이거는 점 다음에 대문자 2 있는 것만 가져오면 되니까 요것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뒤로 넘기면 되죠. 점을 이 뒤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점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클로즈 해봤자 자기 자신, 새로운 이름 I5 붙이고요. 얘도 A니까 요 뒤에 걸 가져야 되죠. 그럼 점이 A 앞에 있다가 뒤로 넘어가고, 얘도 보니까 리듀스 아이템이네요. 그래서 클로즈 해봤자 자기 자신만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기존의 I3랑 이름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요건 똑같으니까, 그럼 그냥 i3라는 이름을 새로 붙일 필요 없이 그냥 i3라는 이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면 i5라는 게 새로 생기긴 했지만 이게 리듀스 아이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고투를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종결을 한다 라고 해서 끝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0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장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 건 I0라는 게 있을 때 L을 만나면 I1으로 간다. 뭐 I0가 있을 때 2를 만나면 I2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구했습니다. 이 전장에 보시면 뭐 그 집합에 있는 내용 빼시고 그 집합의 이름만 가지고 연산을 하면 다음 같은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C0로 구한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트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I0에 있을 때 L이라는 걸 만나면 I1으로 간다.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I0에 있을 때 L을 만나면 I1으로 간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I0 있을 때 2를 만나면 I2로 간다. 2를 만나면 I2로 간다. I0 있을 때 A를 만나면 I3로 간다. A를 만나면 I3로 간다. 그 다음에 I1에 있을 때 컴마를 만나면 I4로 간다. 컴마를 만나면 I4로 간다. 그 다음에 I4에 있을 때 2를 만나면 I5로 간다. I4에 있을 때 2를 만나면 I5로 간다. I4에 있을 때 A를 만나면 I3로 간다. A를 만나면 I3로 간다.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고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복잡해서 뭐 시험 같은데 뭐 그리라고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 클래스에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뭐 기억해 두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새로운 프로덕션 룰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P에서 시작하는 거, D에서 시작하는 거, S에서 시작하는 이런 프로덕션 룰이 있고, 뭐 OR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죠? 이제 어그멘티드 프로덕션 룰, 즉 새로운 스타팅 심볼을 만들어서 그게 현재 있는 룰 중에서 존재하는 스타팅 심볼로 매핑을 한다. P가 스타팅입니다. 지금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A가 P로 간다. 이런 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P 앞에 점을 하나 딱 찍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스타팅에 시작해서 우린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팅에, 우리가 새로 만든 스타팅에
앞에 오른쪽에 점을 찍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 순간 P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프로덕션 룰 R1을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에 점을 찍고 대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점 다음에는 보니까 스몰 B네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트랜스포메이션 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클로저를 만들 건 없고 이 두 개가 I0가 됩니다. 그럼 I0를 봤더니 이제 고투를 구해야 되죠. 고투를 걸려봤더니 점 다음에 P, 점 다음에 스몰 b. 그렇기 때문에 고투도 P와 스몰 b에 대해서 구하면 I0에서 P를 만날 때는 I0에서 P를 만날 때는 요 앞에 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P까지 처리했구나 고투에 의해서 해서 점이 P 뒤로 옮겨갑니다. 근데 요 하나인데 이거는 뭐죠? 지금 리듀스 아이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클로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의해서 I1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건 뭐죠? 지금 B죠. 그래서 점이 B 앞에 있다가 스몰 B 앞에 있다가 스몰 B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죠? 점 다음에 대문자 D가 있어요. 그럼 뭐죠? 대문자 D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앞에 점이 찍혔구나. 이제 내가 이제 데리베이션이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대문자 D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을 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개를 가져온 거죠. D 세미콜론 캐피털 D와 또는 스몰 D 이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오른쪽에 제일 앞에 점을 두 개 찍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집합이기 때문에 I2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 I2를 봤더니 여기 I1을 봐야 되는데 I1은 리듀스 아이템 하나니까 고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것만 봅니다. 그래서 점 뒤에 대문자 D, 점 뒤에 스몰 d, 점 뒤에 스몰 d. 그래서 대문자 d와 스몰 d에 의해서 고트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I2에 대해서 고트를 하는데 대문자 d와 스몰 d에서 합니다. 대문자 d로 할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이 하나 요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가져와서 점을 대문자 D 앞에 있던 점을 대문자 뒤로 옮기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준 거고 클로저를 구해주면 점 바로 다음을 봤더니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은 터미널이니까 세미콜론에서 시작하는 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를 가진 이제 셋을 만들어주고 그건 새로운 이름 I3를 붙여줍니다. 스몰 d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뒤에 거 두 개 얘네들을 가져온 거죠. 얘네 둘을 가져왔더니 이제 점을 스몰 d 앞에 있던 점을 이제 스몰 d 뒤로 옮깁니다. 그래서 점을 스몰 d 뒤로 점이 가고 스몰 d 앞에 있던 점이 뒤로 가는 거죠.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써주면 되고 얘는 보니까 점 바로 다음에 세미콜론 즉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시작하는 룰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냥 써주고 얘를 새로운 집합이기 때문에 i4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장에 의해서 우리가 i3, i4를 데려왔어요. 자, 그럼 i3에 대해서 고트를 뭐 할지 보겠습니다. 점 다음에 뭐가 있죠?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럼 얘는 i3라면 세미콜론에 대한 고트만 하나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점이 이제 세미콜론까지 처리를 하고 그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대문자 S가 나왔어요. 그럼 뭐죠? 점 다음에 대문자 S. 즉 대문자 S는 내 앞에 점이 찍혔으니 나로 인해서 데리베이션이 되는 룰들은 다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죄송합니다. R3를 가져와서 오른쪽에 점을 딱딱 찍고 대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집합 I5가 되겠고요. 자, 이제 I4를 가져오겠습니다. 점 다음에 세미콜론. 얘는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얘도 고투는 세미콜론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미콜론 앞에 있던 점이 그 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점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대문자 D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클로저를 구하면 대문자 D를 시작하는 R2를 다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에 점을 딱딱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대문자 D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사용될 수 있으니 준비해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집합이기 때문에 I6가 되겠습니다. 자, I5에 의해서 이제 고투를 하면 점 다음에 대문자 S, 점 다음에 스몰 s, 점 다음에 스몰 s예요. 그럼 고투도 대문자 s와 스몰 s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투 대문자 s를 보면 요걸 가져와야 되겠네. 그쵸? 나머지는 다 점 다음에 스몰 s니까 요거 하나를 가져와서 점을 대문자 s 바로 다음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스몰
2니까 이건 터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미널은 스몰 2로 시작하는 프로덕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클로저 해봤자 자기 자신 하나만 나옵니다. 새로운 집합이기 때문에 i7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투는 i5 다음에 스몰 s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뭐죠? 바로 얘네 둘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i5에서 점 다음에 스몰 s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스몰 s 앞에 있던 이 점 두 개를 뒤로 하나씩 넘겨주면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와요. 요 앞에 있는 것은 스몰 s 다음으로 점을 이렇게 넘겨준 거니까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네요. 그럼 클로저 해봤자 세미콜론은 터미널이니까 세미콜론으로부터 시작되는 프로덕션 룰은 없으므로 자기 자신 하나고, 얘는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 이것도 새로운 집합이니까 i8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i5에 의한 고투가 다 구했는데 i6에 의한 고투 구해야 될 것 같고, i7에 의한 고투 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i8에 대한 고투를 다음 장에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고요. i6, 7, 8. 그럼 6에 의한 고투를 봤더니 점 다음에 대문자 d, 점 다음에 스몰 d, 점 다음에 스몰 d예요. 그럼 대문자 d와 스몰 d에 의한 고투를 구하면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대문자 d의 경우에는 이 앞에 거 하나, 그 다음에 스몰 d의 경우는 이 뒤에 거 두 개가 되겠는데요. 이 앞에 거 하나를 갖다 놓으면서 점을 대문자 d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클로저 해봤자 자기 자신 하나만 나오고 i9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이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스몰 d를 가지고 고트를 해보면 점이 대문자 d로 옮겨가고 점이 대문자 d로 옮겨가겠죠. 점이 여기다가 옮겨가고 점이 여기다가 옮겨갔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도 아이템도 보면 점 다음에 터미널, 얘는 리듀스 아이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클로저를 해봤자 더 이상 발생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확산되는 게 없으니까 이 두 개로 집합이 되고, 이건 기존의 i4랑 똑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i6고, 그럼 i7에 대한 고투를 구해야 되는데 점 바로 다음에 뭐가 있죠? 소문자 2가 있어요. 그럼 그때의 고투도 소문자 2에 대한 고투가 되겠고, 그럼 점은 소문자 2 앞에 있다가 제일 뒤로 옮겨지게 되겠죠?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클로저를 해봤자 자기 자신이 나오고, 이건 기존에 없던 집합이니까 i10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i7까지 했고요. 이제 i8부터 다음 장에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8부터 지금까지 만든 i10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i8에 대한 고투를 구해보려고 봤더니 점 바로 다음에 세미콜론, 얘는 점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리듀스 아이템. 그러니까 우리는 세미콜론에 대한 고투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점이 세미콜론 앞에 있다가 그 뒤로 옮겨가는 거죠, 마크가.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근데 마크 다음에 대문자, 즉 넌터미널이에요. 그 뭐냐면 대문자에서 생각하길 나로 시작되는 프로덕션 룰들은 이제 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죠. 그래서 R3에 해당하는 대문자 S들을 요 S로 대문자 S 시작하는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 제일 앞에 점을 딱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거니까 i11이라고 붙여주고요. 근데 i9을 그 다음에 고투하려고 봤더니 이건 리듀스 아이템 할 거 없고, i10도 봤더니 리듀스 아이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만든 i11을 가져오면 점을 찍힌 데를 봤더니 대문자 S와 점 다음에 스몰 s, 점 다음에 스몰 s네요. 그래서 그럼 대문자 s와 스몰 s에 대한 고투를 하면 돼요. 자, 대문자 s에 대한 고투를 했더니 요 앞에 있는 거 하나죠? 나머지는 스몰 s니까 이 두 개는 스몰 s에서 해결하는 거고, 대문자 s 앞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점을 제일 뒤로 옮깁니다. 대문자 S 다음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제일 뒤로 가니까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 됐어요. 리듀스 아이템은 클로저를 해봤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그 자체 하나고, 이거 i12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스몰 s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두 개에 대한 건데, 그러면 점이 스몰 s 앞에 있다가 이제 스몰 s 뒤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점 다음에 세미콜론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고, 점이 지금 제일 끝에 있으니까 리듀스 아이템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경우에는 이거 두 개 그대로 바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i8이랑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i8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고투할 게 없어요. i8에 대한 고투는 이미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투를 연산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이제 터미네이션이 된다. 과정이 끝난다. CJ로 계산이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장까지 했던 과정을 다 끝내면 이와 같이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고투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i1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i11번까지 만들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투를 통해서 우리가 뭐 i1에 있을 때
뭐 어떤 조건 있으면 어디로 가고 어떤 조건 있으면 어디로 가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I0가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참 I0에서 시작.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뭐 P가 들어오면 일로 가고 뭐 여기서 뭐가 들어오면 스몰 B가 들어오면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비슷한 고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예제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예제 중에서 첫 번째만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하나 다 한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스타팅이 A예요. 이 example도 뭐 써놓지 않았지만 스타팅 A라고 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스타팅을 만들어서 그걸 현재 존재하는 스타팅으로 가게 정의를 하는 이런 새로운 간단한 프로덕션 룰을 추가를 한다. 이게 뭐다? 죄송합니다. 어그멘티드 프로덕션 룰을 추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저를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방금 만든 스타팅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에 점을 찍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문자 A는 그래? 그럼 나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준비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R1으로 시작한 R1에 해당하는 대문자 A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들을 이제 각각 이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얘는 아니고. 그래서 스몰 a로 시작하는 얘와 이제 스몰 c 하나밖에 없는 얘를 두 개를 각각 가져오고 오른쪽에 점을 찍음으로써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 다음에 스몰 a고 점 다음에 스몰 c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데리비션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유도한 걸 우리는 i 제로라고 i 서브 제로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i 서브 제로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고투를 이제 하면서 점점 전개를 해가면 되는 거죠. 점 다음에 대문자 a, 점 다음에 스몰 a, 점 다음에 스몰 c.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죠? 고투로 대문자 a, 스몰 c 세 가지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고투로 i0에 대해서 대문자 a, 스몰 c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대문자 a의 경우에 때는 요거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대문자 a 앞에 있다가 대문자 a 뒤로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처리를 한 거니까 고투에 의해서. 근데 이건 지금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클로저를 해봤자 i1 하나만 남고요. 스몰 a의 경우에는 스몰 요거 하나만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럼 이 스몰 a 앞에 있던 점을 뒤로 넘기는 거죠. 점을 뒤로 넘기면 점 바로 다음에 뭐가 있죠? 대문자 a가 있어요. 그럼 뭐죠? 대문자 a 입장에서는 그 바로 다음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데리비션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대문자 a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룰한테 이제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룰, 대문자 a로 시작하는 얘네 둘에서 지금 오른쪽에 룰이 두 개 있는데 각각의 스몰 a 앞에 점, 스몰 c 앞에 점을 찍고 대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지금 점 앞에 점 바로 다음에 스몰 a, 점 바로 다음에 스몰 c니까 더 이상 데리비션이 될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i2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C에 대해서는 이제 I0에 요 마지막 것만 관여를 하는데요. C 앞에 점이 있던 게 C 뒤로 점으로 옮겨지니까 이제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I3라는 이름 하나로 더 이상 클로즈 해봤자 전개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i3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i1과 i3는 리듀스 아이템 하나만 가진 집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고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i1과 i3는 그런가 보다, 이제 고투는 더 못한다 생각하고 i2만 가지고 이제 고투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i2를 봤더니 점 바로 다음에 대문자 a, 점 바로 다음에 스몰 a, 점 바로 다음에 스몰 c라는 i0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고투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문자 a, 스몰 c에 대한 고투를 각각 수행을 하면 이제 대문자 a라고 한다면 요 앞에 거, 제일 앞에 거 요거 하나죠? 얘를 데려오면 점이 대문자 앞에 있다가 대문자 a의 뒤로 갔네요. 그러면 그 점 바로 다음에 대문자 b가 있으니까 이제 b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 여기 이 둘한테 쓰면서 이제 대기를 시키는 겁니다. 오른쪽에 점을 찍고. 다만 이제 뒤에 거는 이필론이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이필론 쓰나 말하니까 그냥 점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필론 앞에 점을 찍으면 나중에 헷갈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점을 이필론 뒤로 옮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 이필론 없는 거니까 그냥 점 하나 찍히고 끝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그냥 i4라고 부릅니다. 새로 만든 거니까. 근데 스몰 a에 대한 경우는 우린 요거 하나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 하나만 딱 가져오면 스몰 a 앞에 있다가 점이 이제 a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문자 a로 시작되는 프로덕션 룰들을 그 뒤에 하나씩 갖다 놓고 제일 앞에 점을 찍으면서 대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i2랑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고투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스몰 c의 경우는 이제 얘를 데려오면 되는데, 이 아이템을 데려오면 되는데 스몰 c 앞에 있던 점을 뒤로 옮기면 요게 되고요.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클로즈를 해봤자 자기 자신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이건 기존의 i3랑 똑같으니까 이름을 새로 붙일 필요 없이 i3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남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이제 보면 뭐 i3 리듀스 아이템 하나니까 더 이상 고투할 거 없고, 지금 그래서 i2에 대해서 고투를 방금 했으니까 i3 할 필요 없고 i4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예, i4에 대해서 고투를 하겠습니다. 자, i4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투를 하면
I4에 우리 마크 다음에 점 다음에 대문자 B, 점 다음에 대문자 B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점 하나만 있는 거니까 뭐 고트할 거 없죠. 그래서 대문자 B와 소문자 B에 대해서 고트를 해주면 대문자 B에 대한 거라면 이 앞에 거가 오겠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대문자 B 앞에 있던 점이 대문자 B의 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C니까 스몰 C로 시작하는 룰은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쓰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클로저를 해봤자. 그래서 이거는 I5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스몰 b를 가져오면 이게 되겠죠. 그럼 스몰 b 앞에 있던 점이 스몰 b 뒤로 넘어가고 다음과 같이 되겠으며, 그러면 점 바로 다음에 넌 터미널이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룰들을 가져오면 스몰 b 대문자 b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그 앞에 점, 여기다 그냥 점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새로운 집합 i6다 라고 보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i5에 대해서 이제 고투를 하겠습니다. i5는 봤더니 요 하나인데 점 바로 다음에 뭐가 있죠? 스몰 c가 있어요. 그럼 스몰 c에 의한 고트만 구해주면 되고, 스몰 c 앞에 있던 점이 스몰 c 뒤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모든 룰 바로 뒤에 점이 찍히니까 이거는 리듀스 아이템. 리듀스 아이템은 클로즈 해봤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써주고 끝납니다. 새로운 거니까 i7이라고 하고요. 더 이상 고트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i6에 대한 고트를 해주면 i6 봤더니 점 바로 다음에 대문자 b, 점 바로 다음에 스몰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b, 스몰 b에 대해서 고트를 해주면 대문자 b를 한다면 요 앞에 걸 데려와야 되니까 데려와 주면 이 대문자 b 앞에 있던 점이 뒤로 넘어가서 이제 제일 뒤로 가게 되겠고,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 하나 i8이 나오지만 뭐 이거 더 이상 고트할 필요가 없고요. 자, 스몰 b면 요걸 데려오게 되겠죠. 이걸 데려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쓰게 되고, 점이 스몰 b 앞에 있다가 스몰 b 뒤로 넘어가게 돼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근데 점 바로 다음에 이제 넌 터미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룰을 뒤에 써주면서 오른쪽에 제일 앞에 점을 찍으면서 대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룰이 만들어지고, 이건 기존의 i6와 똑같으니까 이름을 새로 붙일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i7 할 수 없고 데리베이션 i8 할 수 없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셋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트 테이블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 i0에서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고트의 컨디션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새로운 집합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작업이니까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CJ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싱 테이블을 만드는지는 그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